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다음 주 25일부터 27일까지 코레일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 채용이고요. 자격 제한과 고졸 채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핑 먼저 빠르게 하고 자소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격 제한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선 제어, 장비 유지 보수, 장비 운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차량 장비 유지 보수 제외하고 무선 제어 토목이랑 전기통신 장비 운전은 다 합격생이 한 분씩 계십니다. 면접 특강까지 제가 진행을 해서 합격을 하신 거기 때문에 믿고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인원이 상당하죠. 꽤 많습니다. 장비 운전은 무려 40명, 40명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주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자소서 작성해서 내시고요. 필기가 없고 실기만 있으니까 준비 철저히 해서 면접 특강 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접수 빠르게 하시고요. 실기시험 열심히 준비하신 다음에 11월 20일에 월요일이죠. 네, 그때 이제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바로 일주일 뒤에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면접 특강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면접 특강은 11월 10일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고졸 채용이 먼저 필기 결과가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준비는 그 전에 미리 다 끝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졸 채용입니다. 고졸 채용도 정말 많이 뽑죠. 무려 165명이나 채용을 합니다. 고졸 채용 분들은 특히나 선발 분야, 안내, 직무 소개서랑 영상 잘 보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졸 채용은 필기 시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10월 21일,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그래서 상반기 때 열었던 필기 특강을 그대로 엽니다. 인크루트 기반의 모의고사로 진행이 되고, 자세한 거는 제가 오른쪽에 카드도 걸어 놓을 거고 하단에 링크도 걸어 놓을 거기 때문에 필기 모의고사 특강 영상 참고해 가지고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하거든요. 실제로 상반기 때 수강하고 합격자들도 많이 배출해서 면접까지 함께 했으니까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할수록 좋으니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합격자 발표가 11월 10일에 있고요. 그로부터 2주 뒤에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채용하는 직렬도 저희가 다 합격생들이 있고 그 말은 기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9호선 운전직 중에서도 이제 고졸 채용으로 되신 분도 계시고요.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400자에서 700자로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가급적이면 700자 가까이 맞춰가지고 써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성명, 출생지, 회사 학교명 등 개인정보 사항 기재하지 마시고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고졸 전형 분들이 많이 놓치시죠.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사 등으로 자체 블라인드 해라. 철도공사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땡땡 공사 혹은 철도 운송 관련 기업이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어떤 직종에서 일했는지 정도는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경력이랑 경험사항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요거 작성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요거 한국 대학교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대학교라고 써 달라. 우리 고졸생분들은 그냥 학교 봉사 동아리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육사항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요거는 직접 보고 한번 쓱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보통 이제 내가 이수한 학점에다가 15시간 곱해주면 됩니다. 대졸 같은 경우에는 자격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고졸분들은 생기부에 그 이수 시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력 경험 사항입니다.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소속 기관 조직 다 지금 제가 블라인드 처리한 거죠. 교내 학생의 뭐 철도 동아리, 교내 밴드, 뭐 카페, 마케팅 팀 프로젝트, 교내 동아리, 캡스톤 프로젝트, 자동차 부품회사, 이런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은 이게 아니라 철도 공공기관으로 썼어야 되는데 어쨌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교육이랑 경력 경험사항은 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보시면 되니까 일부러 제가 가져온 거니 쓰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도 안 쓰는 거는 조금 아쉽다. 예, 그거는 면접 때 분명히 이제 작용을 하니까요. 성질성의 척도라고 생각이 되니까 있으시면은 최대한 채워가지고 제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관련 있으면 다 넣으세요. 자, 이제 자기소개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제가 문항별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내용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문항에서 요구하는 거에만 잘 대답해주면 자소서는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업무 태도가 뭔지 우리 직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태도가 뭔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덧붙여 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도랑 작성 방향은 조직의 자기계발 능력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NCS 기반의 채용은 NCS 직업 기초 능력 10개 중에서 해당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얘가 잘 알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 지원 분야의 중요한 역량이 이겁니다. 중요한 업무 태도가 이겁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지원하는 직무 잘 모른다 그러면 그 직무 기술서랑 직무 소개 영상 있죠? 그거를 반드시 시청하고 읽고 이해한 다음에 써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평생 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원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죠. 왜? 이걸 잘 알고 지원한 애들이 열정도 많고 회사도 오래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니 성실하게 잘 작성해 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직무 소개서에 직무 수행 태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보면 직무 수행 태도 있죠? 예,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골라서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 태도가 무엇인지, 여러 업무 태도가 있지만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넣어줘야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고 설득력도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한 태도를 갖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이드를 잡아야 될지 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략적으로만 짜놨고요. 꼭 이거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템플릿이고요. 여러분들이 소제목에 많이 집착을 하시는데 뭐 사실 저는 소제목 꼭 쓸 필요는 없다는 주의여가지고 쓰고 싶으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내가 지원한 땡땡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태도는 뭐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에서 요구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갖다가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유를 덧붙여 주는 거죠. 뭐뭐하는 우리 업무의 특성상 이러이러한 내가 위에서 말한 이런 태도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유 얘기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고 업무에 임한다면 우리 공사의 핵심 가치인 모모를 달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첫 문장 요것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유를 덧붙이니까 자기소개서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지죠. 그리고 얘가 우리 공사의 직무와 공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또 줄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다음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그러한 태도를 어떻게 길렀는지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하고 내가 언제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한 했는지, 기르게 됐는지를 두 가지씩으로 위에다 던져 놓고 뒤에다가 상황 설명,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도를 길렀는지, 예, 이런 것들을 서술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 막상 딱 보면은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이드 드리니까 조금 명확해지죠? 어렵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거에만 잘 대답해 주면은 그게 자소서고 면접이기 때문에 핵심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그 이유 얘기하는 이런 파트들 있죠. 요런 거, 요런 디테일함을 좀 살려줘야 좋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면접 가가지고 만약에 요거만 위에만 적어놓으면 면접 가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래까지 적어주면은 꼬리 질문에 대한 방어가 어느 정도 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앞으로 내가 볼 면접까지 좀 유념해 두고 쓰는 게 좋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입니다. 이거는 조직의 부적응자를 내가 어떻게 좀 케어했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구성원이 나와야 되겠고요. 내가 왜 도와줬고 어떻게 도와줬는지 why랑 how가 나와야 됩니다. 특히나 이 how, 어떻게 도와줬는지가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반응, 내가 도와준 이 녀석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반응을 왜 물어볼까, 여러분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선 얘가 도와줬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예, 내가 잘 도와줬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고 조직에 잘 융화가 되었다. 얘가 고맙다고 표현해줬고 아직까지 나랑 잘 지내고 있다. 뭐 제 역할을 넘어서 후배를 가르쳐 줄 정도로 잘 적응했다. 등등 굉장히 NCS 면접에서 NCS 자소서에서 클리셰스러운 거, 너무 뻔한 거 이런 것들로 작성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은 뭐였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팀프든 알바든 뭐 학교 동아리든 인턴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편하게 쓰셔도 되고요. 남자분들 군대 얘기 쓰셔도 됩니다. 되는데
다만 성별이 특정되면 블라인드 위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사라는 거를 쓰지 말으셔야 돼요. 병사임을 유추할 수 있는 건 좀 곤란합니다. 근데 뭐 간부들도 훈련소는 다 진행을 하니까 훈련소 얘기 같은 거 쓰셔도 상관이 없죠. 많은 분들이 군대 얘기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 블라인드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지 군대 소재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합격생들 중에서 운전병이어 가지고 운전직이나 차량직 합격하신 분들 많아요.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야 될 내용, 어떤 조직이었는지 당연히 얘기해 줘야 되겠고요. 누가 잘 적응 못했는지도 얘기해야겠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얘가 적응을 못해서 좀 사고를 치고 있었다, 아니면 뭐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서술이 되겠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왜 적응을 못했는지 설명을 해주고요. 나는 왜 또 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적어주시면 되겠고, 이제 how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뭘 했는지, 어떻게 얘를 도와줬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좀 짧게 치고요. 아래에 한 서너 문장 써셔가지고 400자 정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꼭 들어가야겠죠? 얘 반응은 어땠는지 작성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템플릿 너무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여기서 근무할 당시 얘가 어려워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나는 선배로서 어려운 문제를 경청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파악을 했다. 이에 저는 뭐 이런 계속 행동이 반복되면 조직에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템플릿을 따로 제공을 하진 않았어요. 이 how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후배의 반응 뭐 다양하게 제가 적어 봤는데요. 융화됐고 적응 잘했고 고마웠다고 표하기도 합니다. 혹은 당시에 근무 기간 중에 가장 팀워크가 잘 발휘되고 성과도 높았다고 성과 중심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공사 직원으로서 내 외부 고객을 대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가 뭐냐, 이걸 발휘했던 경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보시면 자소서 형태가 거의 지금 동일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건요, 놓치면 안 되는 게 내 외부 고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부 고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제 기억하세요. 해당 회사의 직원을 내부 고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글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듯이 내부 고객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는데요. 이게 왜 내부 고객, 왜 직원들을 잘 해줘야 되냐? 이 직원들이 즐겁고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해야 이 외부 고객들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게 큰 골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공사 직원으로서가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쉽게 놓치죠?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공사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의 특징이 뭡니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기술직 분들 작업을 할 때 공동의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업무 특성상 내부 고객들을 잘 대해줬을 때 팀워크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원 직무에서 근무 중인데 어떻게 동료랑 고객님들을 대할 건지 잠깐 고민해보고 작성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코레일 직원으로서 동료 직원들과 고객들을 대할 때 필요한 자세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인관계로 쓰든 직업윤리로 쓰든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내가 진짜로 생각하기에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까지 얘기 바로 해줘야 되겠죠. 사실 방금 제가 설명하면서 대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그러한 자세를 발휘했던 경험 길게 뭐 한 4, 500자 정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량 나오면 뭐 입사 후에도 이러한 자세로 우리 동료들과 고객님들을 대해서 뭐 만족도를 높이겠다, 뭐 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100자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번에 그 코레일 자소서 항목이 좀 심플해요. 공사 직원으로서 대할 때 필수적인 자세는 이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어떤 그 조직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자세를 발휘했고 길렀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량 나오면은 입사 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써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이번에 도전적인 목표가 나왔습니다. 끈질기게 노력했던 경험이고요. 놓치면 안 되는 게 또 끈질기게라는 거. 이게 뭐냐면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목표를 달성했던 거를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와 관련한 것도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특히 그 제한 경쟁 분들 같은 경우에 무선 제어, 장비 유지 보수, 장비 운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걸 경험해 볼 일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고졸 시험 분들은 실제로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하신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좀 간단하죠. 프로젝트 했던 거라든가. 사무 영업 분들은 내가 고객 응대 과정 있죠. 아르바이트도 상관없어요. 네, 그런 데서 고객 응대를 뭐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끈질기게라는 거 위에서 말씀드렸죠? 예,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내 직무 관련해서 없다면 철도 분야를 위해 내가 했던 노력으로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는 직무 관련 경험을 지어내기는 어려우니까 철도 쪽으로 좀 우회해서 가자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원한 분야 혹은 철도에서 어떤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는지, 목표를 왜 세웠고 이게 왜 나한테 도전적이었는지 예,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자소서 읽다 보면 혹은 면접 답변을 듣다 보면 이게 도전 같지는 않은데 도전 정도의 스케일은 아닌데 왜 이걸 도전이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간혹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유를 좀 덧붙여 주면 이해가 좀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달성을 위한 나의 노력, 그다음에 있으면 쓰세요. 어려움이나 난관은 뭐였고 어떻게 끈질기게 노력해서 극복하고 달성했는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 없으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량 남으면 입사 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끈질긴 노력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자, 템플릿 땡땡 직무 지원을 희망하면서 뭐뭐라는 목표를 가졌다. 이 도전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이러한 목표는 내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목표를 세웠고, 저는 관련 경험이나 역량 얘기하세요.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제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자,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 행동 방향, 뭐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 두 가지 정도, 뭐 많으면 세 가지 정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이 허용되는 선에서 작성해 주세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모마음으로써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패스하시고 행동을 세 가지를 넣으시면 되겠죠. 마침내 이러이러한 결과 얘기하면서 모만 역량, 자세,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요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템플릿이랑 위에 내용들 참고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내용을 작성할 건지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글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작성하시는 거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첨삭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요거는 그 블로그 글의 맨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 워낙에 오래 하고 있고 철도 자소서는 정말 많이 봐 왔거든요. 특히나 제가 자소서, 필기시험, 면접까지 올케어하는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NCS 기반해 가지고 이제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소재인지 판단하고요. 글 작성법에 기반해서 기승전결이 매끄러운지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위에서 앞에서 템플릿으로 다 보여드렸죠. 거기에만 맞췄으면 잘 될 거고요. 다만 대필은 하지 않는데, 대필이란 아무것도 없는데 유를 창조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템플릿 써드린 거에 맞춰가지고 본인 얘기 어느 정도 잘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딱 보고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가 되면 바로바로 문장 고치는 건 일이 아닌데요. 정말 뭐 아무것도 없고 내용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바꿔드리는 건 조금 어렵다. 그러니 첨삭 요청하실 때는 그래도 성실하게 분량 맞춰가지고 본인의 얘기를 잘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만족스러운 첨삭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작성해서 보내주신 분들은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항별 첨삭 2회로 제가 달아놓은 거는요. 무조건 두 번을 한다 이런 얘기보다도 작성하실 때 템플릿을 참고를 잘 안 하고 작성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보고 쓰라고 얘기하려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 내용이 없으니까 보고 쓰라고 얘기를 하려고 두 번으로 해놓은 겁니다. 되게 잘 작성해 주신 분들은 한 번 안에 끝납니다. 문항별 3만원, 전체 문항, 내문항 다 진행할 때는 11만원으로 만원 할인해서 진행을 합니다. 가장 먼저 링크에 있는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관련사항 안내를 다시 해드릴 거고요.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3일 이내에, 물론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거의 하루에 다 끝내려고 할 겁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금 영수증 발급 100% 진행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링크로 들어와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반기 철도 모의고사 NC에서 필기 모의고사를 오픈을 해 놨습니다. 오픈을 해 놨으니까 요거 신청하시면은 바로 PDF랑 영상, 문제지랑 영상 바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카드란, 아까 보신 카드란이랑 아래 링크에 다 달아 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란에 링크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상반기 때 프로그램 열어놓은 거 영상 올려놨거든요. 영상을 공개로 전환해 놨으니까 보고 미리 마음 준비하셔가지고 합격하자마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때가 되면 11월 초쯤에 홍보 영상 다시 한번 게시를 할 겁니다. 필기는 요거 지난번에 했던 거 그대로 진행이 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번 하반기도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합격생 배출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필승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서 올해 가기 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